배 대표님, 네. 이번 총선 결과는 너무 참패를 당했고 또 여론조사라든가 여권이라든가 또 보수 유튜버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네. 차이가 나게 좀 패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도 받았고 뭐 우리 시청자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길게 얘기한다 해서 좋을 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좀 이번 여론조사상에 나타난 또 투표 결과로 나타난 내용들 중에 좀 시청자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 득표율을 보면은 21대에서는 8.4%가 벌어졌거든요. 8.4%가 그 당시는 민주당이 49.9, 미래통합당이었죠. 네. 국민의힘 전신 41.5로 8.4%였는데 이번에는 5.4%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민주당이 50.5, 국민의힘이 45.1. 그런데 의석에서는 161대 90석. 이렇게 또 차이가 났어요. 소선거구제니까요. 네. 예. 그런 점이 좀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고. 예.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한 대선 경쟁에서는 0.73% 차이로 24만 표로 이겼는데 이번에는 정말 한 2년 만에 157만 표 이렇게 한 6배 차로 격차가 좀 벌어져 버렸습니다. 예. 예. 그런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갤럽 조사라든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 깜깜이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하기 직전까지 조사들을 보면은 서울에서는 상당히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상으로는 선전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결과를 보면은 지난 총선에 비해서는 21대보다는 한 두어 석은 늘었습니다만은 네. 그 여론조사하고는 너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아닌가. 네. 예. 특히 갤럽이라든가 MBS 여론조사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1, 2위를 다투는 신뢰성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 아니었습니까? 네. 예. 왜 그런 건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지표가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결코 사실은 밀리지가 않았죠. 예. 서울에서도 여론조사상으로는 서울에서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더 높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나오질 못한 겁니다. 이른바 샤이 보수가 그대로 샤이 보수로 묻혀버린 거죠. 안 나왔구만 그런데 투표장에. 정당 지지율이 받쳐주니까 동작구리 당선되고 용산도 당선이 된 겁니다. 만약에 정당 지지율이 못 받쳐줬더라면 서울은 전멸이에요. 아, 예. 강남도 전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정당 지지율은 틀리지 않았다. 다만 이번 선거가 정당 지지율로 가지 못했고 정당 지지율로 갔어야 그나마 더 정당 지지율로 갔어야 샤이 보수가 없어야 국민의힘 해볼 만한 선거인데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지지율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네요. 고 박사님도 네. 깜짝 놀라실 텐데 대체로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36% 정도 나왔습니다. 예. 36% 곱하기 300 하면 얼마입니까? 108입니다. 그러네요. 108이네. 108입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 그대로 나온 겁니다. 아, 딱 대통령. 딱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36%. 이게 왜냐면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는 대통령 지지율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대로 나옵니다. 39%.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득표율로 따지면은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46.3%니까 25석을 얻어야 해. 그러니까요. 48석 중에 25석. 그런데 몇 석을 얻었습니까? 예. 정말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딱 대통령 지지율만큼 나오는. 그래서 고 박사님하고 저하고 방송을 계속하면서 윤석열 심판론으로 가면 안 된다를 목이 터져라 얘기를 했거든요. 분석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뭐 안 봐도 비디오인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로 선거판이 흘러가 버리면 이건 더 이상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고 입이 아프도록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표가 틀린 건 하나도 아닙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게 36 곱하기 300명 하면은 108석. 지난번에 4년 전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60%였는데 300 곱하기 하면은
180석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다, 그렇죠. 심판이다 이런 그 평가가 그런 예측이 탁 들어맞았네요. 그러니까 이 지표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우리 시간에 부산의 어떤 대응 전략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제가 부산에 출장 다녀와서 우리 방송 시간에 말씀드린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뭐냐면 부산 판세는 좀 달라졌다. 예. 반등이 되고 있다. 제가 그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만 살아났어요. PK 지역은 18개의 부산의 지역구 중에서 단 하나 부산 북갑에 전재수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만 서병수가 못 이겼을 뿐 예, 그러네요. 부산은 오히려 더 결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 말씀 그대로입니다. 부산은 반등하는 것을 현장을 직접 가본 겁니다. 일부러 제가. 예. 그러니까 그게 보수 그만큼의- 결집을 한 거죠. 그럼요. 보수 위기론 속에 맞습니다. 부산이 결집해 갖고 그나마 개헌 저지선을 지켜준 것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부산에서는 마이너스예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을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마이너스예요. 더 결집을 했어요. 보수가 더 결집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충청권이 가장 이번에 의외의 중요하다. 결과가 아니었나. 지금 지난 21대에는 28석 중에서 8석. 8석이었어요. 20대 8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22대 6이 됐습니다. 대전은 전멸이에요. 대전, 세종 전멸이고 정진석도 떨어졌어요. 예, 충남북에서 6석인데 충남에서 2석을 더 잃어가지고 6석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아무래도 충청권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선친이 또 이 조상들이 있는 공주죠. 그렇죠. 거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우호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여기도 또 여론조사상으로는 상당히 뭐 이 고저가 예. 엎치락뒤치락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막판에는 살아났기 때문에 적어도 반타작 정도는 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너무 의외예요. 그렇죠. 여기도 막판에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이슈가 저는 결정적이었다.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R&D 예산 그렇죠. 삭감한 것이 R&D 정말 크게 예산에다.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가서 사전투표를 합니까? 카이스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가서 R&D를 부각시켜서 그러니까 이게 연구하는 사람들 이른바 우리가 이 지식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선거 끝나고 나서 이기고 나서 얼마든지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 이념 카르텔, R&D 예산 조정, 총선 이기고 나서 하면 됩니다. 이기고 나서 하면 돼요. 의대 증원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이기고 나서 하면 됩니다. 그걸 수도 없이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우리 시간에서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으면 특히 이제 고 박사님은 충청권이 중요하다 노래를 부르셨는데 자 28석 중에서 14석은 적어도 가져와야 되는데 6석밖에 못 가져왔고 대전이 전멸한 것은 8석이 부족합니다. 자 만약 이번에 108석에서 8석을 더 보탰다면은 거기에 비례의석을 한 5석을 더 가져왔다면 패스트 트랙까지도 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서 충청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20석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금 긍정적으로 플러스 알파. 보면은 130까지도 가능하겠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충청권에서 그렇죠. 워낙 적게 얻다 보니까 비례대표도 또 줄어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충청권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구나 한 것은 이번의 경우도 확연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시간을 통해서 충청 소외론을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충청은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국회 세종시 이전은 그건 좀 이거는 약한 정치적 거- 사안이에요. 예, 그렇죠. 정치적 사안. 어느 세월에 그럼요. 올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요. 탑까지 다 좋지 않습니까? 1조 원을 투자하는 이른바 과학 수도 건설 프로젝트를 내걸어라. 그러니까 대형 어떤 비전이든가 그러니까요. 프로젝트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그렇죠. 게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대전과 세종을 잇는 그 벨트를 이른바 사이언스 벨트로 만들어버려라. 네. 그래서 거기에 이 R&D 예산을 그냥
R&D 예산 적다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가서 1조 하겠다. 집권 여당으로서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하면 1조 원 투자해서 과학수도 만들겠다.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정말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의 경우 이 당선자들 그 표를 보면은 쫙 갈라집니다. 그렇죠. 야동 여서로 그냥 완전히 그렇죠. 동쪽은 야당, 서쪽은 여당. 그 면적은 더 넓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강원도가 있고 뭐 이런데 근데 지금 더 인구 밀집은 수도권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특히 충청권도 그럼요. 아산이라든가 천안 아유. 여기는 거의 수도권화 지금 된 것 같아요. 수도권이에요. 예, 거의 수도권화. 또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직장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거기에 뭐 반도체라든가 뭐 우리나라의 최첨단 공장들이 아주 밀집해 있기 때문에. 화성에 이준석까지도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또 하나는 과거에 여촌야도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충청권이라든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당선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은 도시는 야당, 그 주변에 농촌 지역 이런 쪽에서 여당이 좀 당선이 됐어요. 네네. 이런 현상은 사실은 앞으로 갈수록 국민의힘이 타개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지금 도시로 인구가 몰려드는데 그렇죠. 농촌은 5개까지 뭐 많게는 지역에 합쳐야 한석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정확하게는 이제 여촌야도 여야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보촌 그다음에 도구든요. 보춘민도, 보수정당은 시골, 그다음에 민주당은 도시인데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는 이길 수가 젊은 인구들. 그러니까 경기도가 60석에서 6석이면은 이게 뭐 10분의 1 아닙니까? 예. 이래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왜 40대를 놓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 40대를 잡을 수 있는 전략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40대는 우리 편 아니다. 그러면 그 40대를 내버려 두고 호남에서는 왜 당선자를 지역구에서 낼 생각을 안 합니까? 호남 의석이 지금 28석인데 전남, 광주, 전북 합해서 28석인데 거기서 10석이라도 가져오겠다. 그런 목표를 내세워야죠. 예. 그래서 거의 정말 포기하다시피 해버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도의 정신머리로 일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 출구조사도 아주 중요한 지역에서 좀 틀려가지고 네. 시청자들이라든가 우리 체면을 구겼죠. 유권자들한테 혼란을 초래를 했고 또 여론조사가 어느 평론가의 논평처럼 계륵이 돼버렸다. 여론조사를 믿지 않을 수도 없고 다른 어떤 지표가 없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외에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데 여론조사마다 너무 들쭉날쭉이다 보니까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신뢰할 만한 또 지표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정말 앞으로 선거가 계속 될 텐데 뭔가 좀 개선책이 나오고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무슨 그런 지표가 없을까 그런 생각은 해봐요.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뭐 말씀. 구글 지표라든가 예,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 빅데이터 지표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도 이제 공식적으로 좀 발표를 해서 아, 네. 이렇게 흘러가고 그렇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도 예. 들고요. 사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유일하게 그래도 일주일에 2-3번씩 빅데이터 분석을 한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 빅데이터 분석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참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 어느 한 자료에만 매몰이 되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우리 시간을 통해서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투표율이 포함이 안 돼 있다. 그 얘기를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선거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선거 예측에 대한 기법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10일, 15일 전에 실시된 선거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고 선거 예측은 그것을 바탕으로 또 다른 수치가 나와야 되죠. 예. 그래서 선거 예측에 일가견이 있는 회사 아닌 회사 판가름이 나야 됩니다. 평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회사는 조사 비용을 받더라도 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 조사 이렇게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출구 조사도 틀렸던 가장 큰 이유는 사전투표입니다. 이제 사전투표에 얼마나 민주당이 자기들 이겼다고
대성했다고 사전투표 내보니까 설레발을 쳤습니다. 근데 부산에 지금 사전투표 결과 발표된 거 보셨죠? 별 차이가 안 나요. 사전투표에서 불과 뭐 2, 3천 표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본투표에서 오히려 부산 낙동강 벨트는 결정을 지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결국 사전투표가 우리가 속단하는 것처럼 민주당이나 30, 40대 많이 투표하는 게 60대도 이번에 사전투표를 대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 사전투표를 어떻게 보정할 수 있느냐 출구조사에서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도 개발이 되고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지 그런 연구는 안 하고 그냥 맨날 규제만 하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올렸다 이걸로 그냥 땡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번 총선 결과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기보다는 좀 불신이 더 강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더 노력을 해야죠. 예. 예, 여론조사 기관들도 기법을 더 좀 마련을 하고 연구를 해야 하지 예.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미국 같은 그런 유명한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들도 틀린 경우가 한두 번이 맞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선거라는 건 예측이 어려운 거고 그래서 늘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그렇습니다.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뚜껑이 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신뢰성 있는 어떤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나와서 예. 예측 가능성이 좀 미세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더 것들이 노력해야죠. 좀, 예, 더 그런 것 노력해야죠. 예.